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찍는 날짜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게 됐고, 이제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 저희 함께 공부하기라는 그 이제 코너거든요. 그래서 개인 채널 이제 오픈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약속을 해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공부하면 좋고 어떤 걸 배우면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거는 어떤 날짜에 특별히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주로 토요일 날 올라갈 것 같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매주 올릴지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고 아무튼 랜덤하게 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제 할 주제는 그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책 봐야 되냐 이 질문들을 워낙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책 아니면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들을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지만 뭐 유튜브로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만 제일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진짜로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책이 이제 가장 좋은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배우시고 영상보다는 책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관련된 책 사시는데 돈 아까워 하지 마시고 뭐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짓는 것처럼 뭐 책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은 본인의 그 시설 투자 같은 거다. 약간 설비 투자. 예, 책을 사는 건 그렇게 보시고 아무튼 일단 뭐 저도 정해 책이 나왔지만 뭐 제 책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기를 좀 배워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한번 또 볼게. 요게 뭐냐면 예전에 누가 올려 이게 피터 케이님이 본인 블로그에 올려주셨던 글인 같기도 한데 이제 아무튼 이게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왼쪽이 기술이에요. 기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그죠? 여기는 투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기본기 투자 철학. 근데 이건 사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업 투자분 중에 그 김철광님이라고 있어요. 되게 바람이숲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는 되게 좀 그분이 뭐 방송에 나오시거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전 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 방송 통해서. 근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술에 현혹된대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강연회 같은 데 가잖아요. 종목 찍어주세요. 이거 기법 좀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거에 훨씬 더 강의하면 반응도 좋죠. 뭔가 된 것 같고 방송도 마찬가지죠. 음, 찍어주고 어떤 기법 알려주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거 공부해봤고 해봤는데 결국 부질없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을 제 주변에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이제 특별한 그러니까 특출난 기술이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기본기를 배워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철학, 기본기랑 자기만의 투자 철학. 요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걸 갖추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당장 성과도 안 나요. 한 몇 년, 5년 걸릴 수도 있고요. 피터 케이님은 7년 걸렸대잖아요. 네. 여기는 뭔가 당장 성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글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에 현혹되지 마시고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기술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배워서 기본기를 다져라.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뭐죠? 기본기 배우려면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교과서 배우잖아요. 예. 교과서도 안 배우고 바로 학원부터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죠? 예. 너무 좀 고지식한 소리인가요? 예. 아무튼 뭐 요즘에는 뭐 학생들도 워낙 뭐 학원들 많이 다니는데 근데 기본은 교과서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하잖아요. 막 화려하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 배워요. 피겨 스케이팅을. 근데 처음부터 김연아가 되고 싶어서 트리플 악셀을 해요. 그럼 그게 되겠어요? 예.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데
김연아 선수도 엄청나게 연습한 거 아시죠? 손흥민 선수. 지금의 위치에 가려고. 그냥 된 게 그분들도 이걸로 간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 손흥민 선수한테 기본기 연습했는지 아시죠? 유튜브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만든 겁니다. 자기만의. 그래서 위대한 선수들이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기도 없는데 여기로 가요. 이것부터 배우려.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을 배우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넘어지죠. 꽈당 넘어지고 자기 몸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본기를 꼭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따와봤고, 그리고 뭐 나중에 요런 거는 또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씩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강연회에서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일단 기본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 조금 더 키워서 좀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 그 기본기라는 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학 공식 같은 거죠. 기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을 알고 그 다음에 지식의 우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제 하워드 막스가 했던 얘기지만 지식의 우위,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죠. 이 회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엊그저께 그 뭐죠? 뭐 어떤 기업이었죠?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모빌리티로 갈 거는 같은데 이 모빌리티에서 그다음 모빌리티랑 연결되는 게 주로 뭐 자율주행 이런 건데 근데 이 자율주행 내에서도 어디가 좋아지는지 사실 공부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어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터리가 있잖아요. 배터리. 지금 자동차에 배터리 들어가죠. 이 배터리 팩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있어요. 와이어링 하네스가 뭐냐면 그 이제 전선 뭉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그게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전선 뭉치야 이걸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동차. 그래야 자동차가 요즘에 전기 부품이 많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그 배터리 팩도 이게 연결을 하려면 와이어링 하네스로 전선 뭉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요. 예. 비용도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FPCB라고 있어요. PCB 아시죠?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FPCB. 예, 그거를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로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링 하네스를 없애고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FPCB를 넣는 거. 뭐 자동차에 맞게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을 저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걸 아시는 분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율주행 좋아질 거야. 이거랑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우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남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연불리와 함께해서 가장 제가 주로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지식의 우위. 그래서 보고서 보여드리고 보고서 맞고 안 맞고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저 지식의 우위를 가져가야 돼요. 아시죠? 예, 그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기업을 골랐어요. 그러면 싼지 비싼지 판단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뭐예요? 비싸게 사면 안 되잖아요. 비싸게 사면 의미 없어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습니다. 쌀 때 사야죠. 그래서 적정하게 가치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사람들이 공포인지 예를 들면 사람들이 공포에 막 엄청 위축되어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강하게 사야 돼요. 강약 조절. 비중을 크게 늘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요. 막 작년 1월처럼. 작년 1월에 장 너무 좋았잖아요. 삼성은 약 9만 원 거. 이럴 때는 약하게 해야죠. 조절. 그러니까 사이클을 왜 이해하냐면 지금이 어느 사이클이냐. 공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시장이냐. 흥분해 있는 시장이냐. 흥분해 있는 시장에서는 좀 물러나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나중에 사고 지금 사람들이 막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비관론을 얘기하신 분들이 추앙을 받고 그리고 여전히 올라오면 뭐 팔려고 하신 분들이 많다. 뭐 사이클로 보면 그럴 때는 오히려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장기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맞고 어떨 때 안 맞아요. 경험 그리고 인내심, 용기, 절개가 아니죠. 절제죠. 네. 인내심, 용기, 절제 이런 게 다
결국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뛰어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어렵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거면 제가 뭐로 얘기를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거. 근데 오늘 할 거는 근데 우리가 출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부터. 출발을 하려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 뒤에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단 기초는 무조건 기본기다.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책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업 분석인데 좀 줄여볼게요. 우리가 근데 저 기본기를 배우는 이유는 이 기업 분석을 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분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성적인 거, 정량적인 거, 숫자. 여기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 예를 들면 염승환 이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전 직장인이잖아요. 월급 받아요. 그게 캐시카우죠. 그리고 그거 말고 저는 이제 방송을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출연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강연, 또 책을 내면 인세, 이런 거 이제 부수익 같은 건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스마트폰 각각 비중, 뭐 도대체 어떤 사업 구조, 하나솔루션을 분석을 해요. 태양광, 석유화학이 같이 돼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지? 이걸 캐치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성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구조, 이건 사업 보고서 전자공시로 분석하고, 그다음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있죠. 하나솔루션 태양광 업체예요. 태양광 산업을 내가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삼성전자면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야 되고,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BH라는 회사가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PCB, FPCB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온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그 회사를 내가 만약에 분석을 하면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스마트폰 산업을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소비자한테, B2C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회사, B2B는 기업들한테 공급한, 반도체는 컴퓨터나 모바일 회사에 넘겨주잖아요. 여러분한테 파는 게 아니죠. 그럼 B2B, B2C는 오리온 같은 기업이죠. 여러분한테 직접 파는 회사. B2G도 있어요. B2G는 뭐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공급하는 회사. 방산업체들. 그리고 경쟁 강도가 센지, 주주 환원은 잘하는지, CEO가 어떤 사람인지, 주주 뒤통수 치는지, 주주랑 함께 가는 사람인지, 이런 게 이제 정성적인 분석.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공부해야죠. 하나가 더 있어요. 숫자 분석. 도대체 재무제표, 이것도 나중에 좀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그리고 싼지 비싼지, 그래서 매출, 이익, 자산, 부채, 자본, EPS, BPS, 주당 순자산, 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PER, PBR,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다. 근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 분석이에요. 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책을 이제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본적인 이해는 뭐 책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 있는 책들은 진짜 저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는 책 중에 내가 읽어봤는데 이 내용은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약을 해요. 저는 항상 요약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시간에 제가 읽었던 책들도 소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이고, 요 투자의 기초는 그 권순우 기자님이 굉장히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관희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주식부터 채권, 환율 전반적인 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명한 초보 투자자도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지식들이 있죠.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되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절판됐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발행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좀 화면 키워드릴게요.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주식의 이해고, 이건 재무제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책들이에요. 다 너무 다 괜찮아요. 책들. 하마회계 아시죠?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이 책도 있고,
김수홍, 이재용, 그 다음에 7일 완성 재무제표. 이건 제가 추천사 썼던 책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 윤정영 저자가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워런 버핏의 재무제표,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있죠. 요 두 개를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으로 넘어가면 딱 돼요. 요 세 개 읽으면 재무제표 이해 돼요, 그냥. 예. 그리고 어려우면 반복해서 읽으세요. 쉬운 책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재무제표는. 그 다음 기업 분석을 좀 우리가 사업 보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리학 씨 책이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분하고 이게 달란트 투자라고 거기 유튜브도 있죠.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출연도 하지만 이분이 옛날에 쓰신 전자공시 책 보고 저도 공부 많이 했고,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거 보면 되게 정리 잘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워요. 박동흠 회계사가 쓴 사업보고서 분석법인데, 사업보고서 어떻게 보는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제조업만 봐도 돼요. 우리나라 기업은 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도소매, 수주업 뭐 이런 것까지 보셔도 좋은데, 처음에 어려우니까 처음에 투자 초보분들은 이 박회사 회계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볼 때 저 제조업 위주로 보세요. 예. 거기에 비용 분석하는 것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책 보고 공부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나누는데 제조업부터만 먼저 공부하세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시고. 예.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부크온에서 나온 박 회계사의 사업보고서 분석법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자공시는 사실 제가 옛날에 이거 보고 많이 공부했거든요. 여기 내일의 주가가 보이는, 이거 좀 다시 발행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레미디어. 근데 이게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고책이나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해서 전자공시 한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요거는 근데 현재 발행, 이거는 1일 3분 10시인데 사실 좀 약간 내용이 난이도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요것도 한번 하루에 3분씩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아, 이런 공시에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 그 이 김수원 저자님이 정말 공시랑 재무제표는 정말 뭐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공시 분석은 정말 거의 뭐 달인급입니다, 이분이.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식 투자 종합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도 있고 사업보고서 보는 법도 있고 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전인구 씨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자기 채널도 있고. 그래서 워런 버핏의 한국 재무제표 파일 좀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건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 이거 미국에서도 뭐 베스트셀러고, 아빠와 딸. 예. 그래서 데니얼 타운이라는 이제 분이 쓰신 책이고, 그래서 이 가치 투자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는 아빠가 이제 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밌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기도 좋고, 근데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정리.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책들은 약간 전문서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약간 종합서, 종합 참고서라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는 저는 하워드 막스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데, 하워드 막스가 쓴 책 투자에 대한 생각, 제가 이거 보고도 많이 정말 반성도 하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생각은 이제 마인드. 예. 그래서 하워드 막스 이 투자 철학이에요, 이분의.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갖고 하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한번 꼭 보시고, 이건 정말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선재 애널리스트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초보분들이 공부할 때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또 적정 주가를 매기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은지 되게 초보자의 관점에서 쓰신 책이니까, 스스로 좋은 투자에 이르는 주식 공부. 송선재 하나증권의 그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이 쓰셨고, 마지막 여기 옆에 이제 하워드 막스가 쓴 책 있죠.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 공포에 사고 흥분할 때는 조심하자. 이제 그런 사이클인데, 그걸 나타낸 책이에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 읽고. 저는 이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 법칙을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저 요약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 뭐 미리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 되게 많죠, 볼 거. 이건 가치 투자 공부할 만한 겁니다. 이게 서준식 교수님,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가치 투자 저도 이 책 보고 많이 배웠어요. 다시 쓰는 주식투자 교과서.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책은 되게 쉬워요. 가볍게 읽어보세요. 예. 와, 워런 버핏 투자법이 이런 거구나.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워런 버핏은 이렇게 투자하는구나. 되게 가볍게 썼고 재밌어요. 쉬워요. 근데 중국 사람이 썼어요. 망수라는 분이. 음.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요거 가치 투자 또 책 중에 2개 더 추천을 해드리면, 가치 투자는 옳다, 장마리 에베이아르. 이 책도 읽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얇아요. 얇아서 괜찮아요. 예, 괜찮고 가볍게 읽으시면 좋겠고,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좀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자기의 성공 스토리. 이분이 아마 일본의 그 뭐더라, 자전거 부품 만드는 회사인가, 그거 해가지고 큰 수익 많이 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로웠어요. 가치 투자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책이죠, 가치 투자자의 탄생. 뭐 정채진, 홍진채 씨가 막 추천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한 명이 아니고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자의 기본, 약간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책들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모브신의 운가, 이거 정말 유명한 책이죠. 운가 실력의 성공 방정식 대에 나와 있고,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은 제가 예전에 홍진채 그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서 제 글 보고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길 수 있는 게임만 해라 이거예요.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여기 나오는 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오다 노부나가라고 아세요? 일본에 옛날 전국시대. 그 사람은 뭐 거의 전국을 제패할 뻔 했었죠. 근데 이기는 게임만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략할 때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가요. 그냥 병력도 여기, 그러니까 성에 10,000명 있잖아요. 10만 명을 데려가요. 그래서 진을 쳐요. 그리고 성을 쌓아요 거기서. 그럼 저게 적군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벌벌 떨어요 이미. 그냥 뭐 요행을 바라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 주식 투자도 저는 그거 동감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해야지. 좀 질 것 같은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비싸게 사거나 막 흥분해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로스는 뭐냐면, 이것도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스토리만 읽잖아요. 그죠? 맨날 우리는 성공한 거, 워런 버핏.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심리. 이것도 읽어보면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돈에 대한 거예요. 돈을 다루는 법. 부자들의 생각법. 요거는 와이스트릿 아시죠? 와이스트릿에 제가 이대호 기자님하고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주식 리딩방 말고 책 읽는다 해서 리딩방. 그래서 와이스트릿 그 유튜브 가시면 제가 같이 한번 요 내용은 소개해드렸고, 부자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이거 정말 살아가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건 보시면 좋고, 돈의 심리학 너무 유명하죠. 뭐 이건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이것도 돈의 원리.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돈을 어떻게, 다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돈을 관리해서. 요 3가지 책이면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워낙 경제 공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계 경제 지표들 있죠. 막 ISM 제조업 지표, 뭐 고용 지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미국 지표들. 그런 것들을 막 사례를 들어가지고 되게 좀 괜찮게 썼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 그런 것도 어떻게 분석하고 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 뭐 오근영 부부장님 너무 유명하시죠. 뭐 경제 뭐 매크로 하면 오근영 부부장님이시죠. 근데 저는 뭐 작년에 이 책 나왔잖아요.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공부할 때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고 다 알려줍니다. 정말 쉽게.
그래서 부의 시나리오 뭐 아마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경제 공부는 요 두 권의 책이면 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문학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투자하시다가. 그래서 요 두 권 책이면 딱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서준식 교수님이 쓰신 건데,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뭐 국부론, 일반 이론, 자본론, 이런 어려운 경제학 있죠. 정말 쉽게 쓰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 읽어보면 경제학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 통해서 너무 쉽게 배웠어요.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도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저는 좀 괜찮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또 흥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이렇게 좀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제가 꼽아봤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끝났네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거 말고도 소개해드릴 책은 또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 편에 뭐 다른 파트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기 다지는데, 예, 그래서 기본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요거예요. 재무제표부터는 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못합니다. 일단 이거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재무제표 볼 줄은 알아야 돼요. 예, 이건 진짜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여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아예 안 돼요. 아시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점진적으로 재무제표 보시고, 투자의 기초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요거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보고서까지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전자공시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하나씩. 그 다음에 내가 심리적인 거, 투자 기본, 가치 투자는 뭔지 한번 궁금하면 이거 읽어보시고, 근데 읽어보고 아예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들, 부자가 되는 돈 다루는 법, 매크로, 인문학까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몫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셔야 되고, 대신에 제가 이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영상을 콘텐츠로 업로드 할 텐데, 이런 공부와 관련된 것들 책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책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뛰어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책에 모든 답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첫 번째 함께 배우기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도 더 다른 또 많은 다양한 공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